식자재 원가율을 무려 60%까지 잡는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초박리담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죽는 게임이 됩니다. 그만큼의 자금력이나 실력이 없다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새 트렌드 변화가 너무 빨라졌다.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1년도 못 가더라.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응 전략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가?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사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장사 고수분들도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장사 고수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고수들이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가 들었던 얘기들 하나씩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맹 모집에 다들 관심이 많은데, 가맹 모집이 요즘처럼 어려웠던 적이 없다. 그만큼 창업 시장이 많이 얼어붙었다 라는 건데요.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가맹점이 한 200개 이상 되시는 분인데 최근에 창업 박람회에 나가서 가맹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다들 겁을 내고 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포화된 자영업시장에서 포화도를 좀 낮추는, 공급을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수들도 요즘 출점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게, 작년까지는 2024년까지는 브랜드가 한 80점만 돼도 출점을 진행했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요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90점은 돼야지 우리가 브랜드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고수들도 지금 덩달아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예비창업자, 소비자, 장사 고수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에는 수요 감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외식을 굳이 안 해도 대체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뭐 편의점 도시락이랄지 밀키트랄지 배달이랄지 찾아가서 먹을 정도의 브랜드는 정말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자영업자 분들도 여기서 잘 버티시면 경쟁 강도가 장기적으로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는 게 업종 변경입니다. 업변이라고 하죠. 신규 창업은 어려워하고 신중하지만 업변은 이미 기창업자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브랜드를 갈아타는 거잖아요. 간판갈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브랜드가 잘 될 때는 월 500건 정도씩 DB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중에 80%가 업변에 대한 수요더라. 우리 브랜드는 업변용 브랜드는 아닌데 해서 일부러 업변용 브랜드를 만들었다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규 창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변은 입지는 좋은데 브랜드가 약한 곳들은 업변을 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창톡에서도 업종 변경을 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만간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 변경 필요한 분들, 특히 저희 창톡의 고수 브랜드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요새 장안의 화제죠.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님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대표님한테 너무 경쟁력이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분 만약에 사고라도 나서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쩌나, 상장을 하는 게 위험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게 너무 빨리 터졌다.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는 초기에는 자기도 CEO 마케팅을 정말 적극적으로 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가고 부르는 데는 다 나갔다. 왜냐? 어차피 인터뷰하는 거 돈 안 드니까 효율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정 시점이 넘어가면서 회사가 성장하고 나서는 모든 인터뷰를 자기가 거절하고 있다. 나는 절대 안 나올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한마디 한마디에 가맹 점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제는 못 하겠더라. CEO 마케팅은 보통 초기 스타트업이나 작은 성장하는 단계에서 쓰는 전략이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고 나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트렌드 변화가 너무 빨라졌다. 나는 한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1년도 못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저는 예전에 신세계푸드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표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외식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대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로는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기획을 하다 보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더라. 결제받고 이제 내려오면 한 2달 걸렸대요. 매장 하나 출점하는데 2달 걸리는데 한 5개 내고 보니까 트렌드가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신세계푸드는 우리는 이제 노브랜드 버거 말고는 이제 외식업에 힘을 안 실으려고 한다. 노브랜드 버거도 일반 자영업자들은 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대기업이 하는 게 맞다. 지속 가능한데 트렌드 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되거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아이템들은 우리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대응 전략이 나오는데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들 위주로 한다면 프랜차이즈는 표준화, 효율화, 최적화 전략으로 간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먹은 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적당하다는 거죠. 그 가격대에 접근성이 좋은 일정한 이런 게 이제 프랜차이즈 전략인 거고,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는가? 다양성과 고유성 또는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규모는 자영업자가 제일 작지만 어떻게 보면 가성비는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들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고, 개인 매장 단위에서는 다양성, 고유성, 프리미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프랜차이즈 대표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영업 트렌드 책에서 강조했던 게 앞으로는 컨셉이 중요해질 거다. 이제 자영업은 컨셉 집약 산업으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게 자기만의 고유한 어떤 브랜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영업자들만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개인 자영업자인데 프랜차이즈 전략을 펴거나 대기업 전략을 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요새 또 장사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메뉴 가짓수를 줄여라 라는 거죠. 줄이면 줄일수록 뾰족해지고 컨셉이 명확해지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요새 트렌드는 정말 한식이야, 한식짱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배민 강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도전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그냥 먹던 거 좀 익숙한 거를 먹자 하는 니즈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마케팅을 하면서 상위 노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케팅 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온라인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보다는 기존에 왔던 고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게 돈도 덜 들고 효율이 좋다 해가지고 재방문 마케팅에 지금 다들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주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소울푸드인 한식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순댓국은 어떤 분은 뭐 주 5일도 먹을 수 있다, 매일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렇고요. 확실히 요즘은 한식이 대세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식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공급도 많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데, 사실 이 경쟁에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게 경쟁률이 아니고요, 경쟁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권에서 한식을 파는 식당이 10곳이 있다고 칩시다. 경쟁률은 1대 10이 되겠죠. 그런데 이 10개 가게들이 정말 다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장사 고수들의 눈높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들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적어도 80점에서 90점은 넘어야지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0개 가게 중에 70점 이하 가게들이 7곳이다. 그러면 80점 이상이 3곳이다. 여기가 정말 우리의 경쟁 상대고 경쟁 강도는 실질적으로 1대 3 정도다 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80점이 안 되는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새로 생긴 가게 가서 드셔보셨대요. 딱 2점 먹어보고는 젓가락 딱 놓고 나왔대요.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했던 게, 야, 여기 이렇게 월세 비싼 자리에 이런 퀄리티로밖에 장사를 못하나, 도대체 뭘 믿고 창업을 하셨을까, 여기는 오래 못 가겠다 해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먹고 살 수 있구나, 아직도 경쟁 강도는 낮다 해서 또 안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영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과포화된 상태지만 차별화를 할 수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아직도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가성비 얘기하는데 초가성비도 아니고요, 극가성비를 추구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매출에서 식자재 원가율이 보통 3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물가가 올라서 뭐 35%, 40%까지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식자재 원가율이 올라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있게 느껴지겠죠.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고 비싼 재료를 많이 넣어준다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생기는 브랜드 중에는 식자재 원가율을 무려 60%까지 잡는 데들이 있습니다. 60%면 파인다이닝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가 심지어 이거는 완전히 우리 가게 안 오면 손해다, 손님들이 완전 몰려들게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완전 박리담회 전략인 거죠. 근데 이렇게 초박리담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죽는 게임이 됩니다. 저가 커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4,000원짜리 커피를 3,000원, 2,000원, 1,000원대로 이제 낮추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박리담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커피는 이제 하루에 한 잔 먹던 거를 2잔, 3잔 마실 수가 있죠. 그런데 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에 2끼 먹던 사람이 3끼, 4끼를 먹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멸하는 그림인데, 그만큼 요즘 경쟁이 치열해지고 주변의 상권들을 이제 초토화시켜서 나만 살아남겠다, 이렇게 독하게 브랜드를 기획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을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니까. 일반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전략에 대응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창업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의 자금력이나 실력이 없다면 창업을 하지 않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제가 만난 장사 고수들한테 들은 얘기들, 고수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고수들의 생각은 일반 자영업자분들하고 저는 이제 다 만나다 보니까 되게 괴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창톡은 이런 장사 고수분들, 선배 창업가 분들하고 1대1로 멘토링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는 소셜 벤처입니다. 그래서 창톡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셔서 이런 고수분들하고 1대1 상담 받아보시는 게 창업하기 전에 무조건 추천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기적으로 고수분한테 들은 요즘 트렌드, 장사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창톡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장사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톡 뉴스도 매일 아침에 뉴스레터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